두 번째, 60대 여자입니다. 오래된 천식이 있습니다. 2012년도 천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약 복용하고 있다. 저녁 새벽에 기침이 많이 나온다. 감기 걸려서서 기침이 나오면 산소 포화가 급격히 떨어져서 응급실 가고 한답니다. 요즘도 그렇답니다. 자, 이제 천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리드님, 그 병검사하고 난 관련 미생물도 카톡으로 보내놓았습니다. 예, 비피도박테리움, 루미노코커스, 피칼리박테리움, 블루티아, 프레보텔라, 박테리오스, 코프라코코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그럼 천식하고 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천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천식이 왜 왔죠? 물론 사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 없는 얘기죠. 왜? 이미 온 사람이니까. 그러면 오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비염과 축농증과 천식은 사촌입니다. 발전 단계가.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얘기했죠. 투자. 야, 어, 옛날에는 부동산을 투기라고 했어요. 지금은 투자라고 하죠. 주식을 투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투자를 합니까? 투기를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데 학원을 보내는 건 투기예요. 회수가 안 되는 걸 투기라고 하고요. 투자는요. 투자, 돈을 냈더니요. 그만큼 들어오는 거를 투자라고 해요.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공부 안 하는 애한테 30만 원, 50만 원 마음 편하려고 학원 보내잖아요. 그건 투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비염이 있잖아요. 투기예요. 아이가. 왜요? 뇌에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뇌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분이 축농증 있잖아요. 공부를 일단 포기하세요. 왜요? 집중력이 안 돼요. 집중력. 그래서 천식 환자들이 이런 분이 발전해서 천식으로 가는 거예요. 천식에 앞에 있네. 조용선 선생님, 천식과 관계되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억나세요? 찾아본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할게요. 자, 천식과 관계되는 건 뭐냐면 박테로이데스 테타이 오타 오미크론이에요. 이게 왜? 세균성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을 컨트롤하는 거죠. 기억나죠, 이제? 네, 두 가지죠. 세균성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을 컨트롤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박테로이데스 테타이 오타 오미크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리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갑상선도 합니다. 박테로이데스 테타이 오타 오미크론이 갑상선도 관계가 있지만 이쪽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천식 환자한테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안을 봐야지 바깥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식 환자들한테는 비트리산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 마이크로바이옴 바뀌었죠. 마이크로바이옴 세 번째 리비전 됐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없다가 이번에 리비전 된 거에 거기에 비트리산의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테타이오타 오미크론이라는 놈이 대장 속에 있다가 장이 뷰트리산이 뷰트리산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막으셔야 돼.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천식 환자한테 제일 먼저 권할 게 뭐냐면요. 식이섬유예요. 직접적인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이 들어가지. 자, 간이 있어요. 간이 있어. 간이 나빠. 근데 나쁜 놈이 계속 들어가면서 좋게 하면 뭐예요? 소용없잖아.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쓰면 맨날 제로잖아.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쓰니까 마이너스죠. 먼저 나쁘지 않게끔 해야 돼. 나쁜 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 여기서 간의 나쁜 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술, 항생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게끔 막는 게 아까 이스티비에 들어있는 B1 이런 것들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런데 천식은요. 나쁜 놈이 더 이상 안 들어가게끔 막으셔야지. 그래서 그게 먼저 식이섬유인 거예요. 간은 간에 비타민 B군처럼 천식도 이미 천식이 있다는 거는요. 오래됐다는 거는요. 갖고 많이 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고 있다는 거예요. 세고 있는데 계속 공략하면 뭐합니까? 막아야지. 그게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를 잘 드십시오. 식이섬유를. 그런 다음에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또 이렇게 비유했죠? 시골에 갔는데 또랑이 있어.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기가 있고 여기에 민물 매운탕 있잖아요. 전 민물 매운탕을 먹어요. 제 꿈은 또랑에 금을 던져놓고 한 10마리 피레미 잡아갖고서 매운탕 끓여 먹는 거야. 근데 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방법은 뭐냐면 물을 푸는 거야. 물을 풀면은 고기 주스면 되잖아. 근데 물을 퍼도 물이 계속 들어와. 왜? 막지 않았잖아. 한 명도 없죠. 물을 양쪽으로다가 막은 다음에 퍼야죠. 그게 식이섬유인 거예요. 식이섬유를 통해서 나쁜 놈이 더 이상 가지 않게끔 막은 다음에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식이섬유를 권하십시오. 리드님, 네. 지금 이 사람의 그 병검사 결과를 보면 뷰트리산의 수치는 상위 20%거든요. 지금 현재로. 예, 나온 결과는요. 뷰트리산은 예, 예, 그렇습니다. 이투리산이 상위 20%예요? 네네. 그러면 현재는 덜 샜는데 옛날에 많이 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과연 미생물 중에 나쁜 놈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근데 걔가 목적지를 못 찾은 거예요. 왜? 안 센 거니까. 왜? 우리 식생활이 뭐였어요? 거의 풀만 먹지 않았나요? 거의가.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과다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식이섬유 배우지 않았어요.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주 천대 받았던 애입니다. 식이섬유가. 근데 현대에 와서 넘치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필요한 거죠. 가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하루에 권장량만큼 못 먹어요. 국가에서 25g 먹으래요. 미국이나 세계보건기구는 27에서 42g 먹으래요. 왜? 육류를 많이 먹으니까. 한국은 왜 25g이냐면요. 육류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미국 사람보다 고기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식이섬유는 덜 먹어요. 안 아플 수가 없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풀, 풀 먹어요, 풀. 풀 못 먹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밝혀냈죠. 풀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 왜? 풀도 대사가 해야 됩니다. 거기랑 관계되는 알리스 피페이스라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뮤시 스피르라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에르위니아라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게 또 관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이크로바이옴인 거예요. 또 이것도.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면 돼. 삼겹살 먹었습니다. 상추 깻잎 깔고 고추 마늘 넣고 삼겹살을 먹었다. 그 다음날 똥을 넣었는데 상추와 깻잎이 뜨더라. 이런 사람은 식이섬유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약간 세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특히 약방의 감초처럼 알리스 피페스가 대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스 피페스가 부족하면 장염이 온다, 설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 전에 얘는 식이섬유 대사를 먼저 합니다. 식이섬유 대사를 하면요, 설사할 수가 없어요. 똥이 뭉치는데 어떻게 설사가 나옵니까?
그리고 기침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요. 살라고 바둥바둥 하는 겁니다. 기침은 좋은 거예요. 기침은 좋은 거야. 참지 마세요. 하세요. 근데 안 나오는 기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기침 왜 해요? 기침 왜 해요? 몸에서 뱉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야. 살라고. 기침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항체와 항원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항체와 항원이 싸우는 거예요. 나쁜 놈과 좋은 놈이 싸운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항원을 올리고, 항원을 올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얘를, 나쁜 놈이 있어. 항원이죠. 항체가 들어가 싸워야 되잖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중이야. 얘를 올려야죠. 이거를 생성제라래. 플러스 생성을 시키려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기존에 있는 거를 증강을 시키면서 하시는 거예요. 생성제. 생성제는 단백질, 아연, 유산균이에요. 그런데 얘를 생성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했죠? 90에서 120일 걸려요. 면역 체계가 바뀌는 게. 그러면 기존에 있잖아, 지금. 군인이 나쁜 북한님 10명이 들어왔어. 북한 놈이 10명이 들어왔어. 한국 사람이 5명이야, 군인이. 그럼 치고받고 싸워서 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올려야 돼. 군인을 많게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럼 기존에 있는 군인을 잘 싸우게끔 증강시켜야 돼. 생성이 아니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활성화. 그게 내년 1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에키니시아. 에키니시아. 에키니시아는 기존, 여기서 에키니시아는 T 면역력의 증강제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 면역력은 두 가지입니다. 항균력과 살균력. 항균력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항균력을 하는 애는 프로폴리스고 살균력을 증강하는 게 사포닌, 에키니시아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면역력, 올 겨울은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이렇게 선전하죠. 정관장 선전, 가만히 봐봐요. 올 겨울은 면역력을 선물하래. 근데 그게 과대광고가 아니에요. 왜? 정관장은 3이잖아. 3의 주성분은 뭐예요? 사포닌이잖아. 사포닌은 T 면역력의 증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플 때 잠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포닌은 90일 장복하지 말라래요. 왜? 90일. 인삼을 3개월 연속 먹으면 생성을 안 해요. 도리어. 근데 내년 1월 달에 나오는 그 에키니샤는 이 사포닌보다 얼마나 증강 효과가 좋을까요? 830% 좋습니다. 830%. 게임이 안 돼요. 지구상 면역력 증강 중에 최고봉이 에키니샤입니다. 그래서 본사에 제가 본사랑 미팅할 때마다 아메가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올라가고 잘 될까요? 제품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 아주 획기적인 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키니시아입니다. 다이아몬드 미팅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네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니네는 식약청이랑 술도 안 먹냐. 노력은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니잖아요. 예, 술 먹었나 봐요. 예, 탬버리 쳤나 봐. 예, 1월 달에 들어오잖아. 1월 달에. 그래서 그건 가정 상비약이죠. 먹는 거 아니에요. 아프려고 할 때 먹는 거야. 아픈 다음에 먹는 거야. 아프기 전에 먹으면 안 아프고, 아픈 다음에 먹으면 빨리 낫죠. 왜? 살균을 시켜주니까. 그러면 천식, 이런 분한테는 1번이 기침을 한다는 거는요, 싸우고 있다는 거니까요, 생성과 증강을 같이 하시자. 생성제가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비인파는. 그 비인파의 증강제는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장복해도 됩니다. 살균력을 증강하는 거는 장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에키니시아는 얼마나 장복하면 안 될까요? 14일입니다. 14일 연속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14일 동안 많이 먹는 건 괜찮아요? 예. 14일 하면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화장품. 예. 화장품만 기억나죠? 14일은 캐시밴 데이래요. 아니에요. 그날이 토요일이면요. 13일 날 나오고요. 그 다음날, 그날 일요일이면요. 12일 날 나와요. 네, 14일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화장품 생각하시면서, 물론 기회가 되면 에크니샤 강의를 면역력의 비인파, T인파, 면역 글로벌은 인터페론 이렇게 하면서 사포닌과 뭐 알리신과 언젠가 아마 칠판에서 제가 떠들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또 아시면 되고요. 그냥 지금 당장은 비인파, T인파, 비인파의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단백질을 통해서 T인파, 소장에서 만들어지죠. 유산균을 통해서. 그래서 유산균은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락토바실러스들입니다. 락토바실러스로 출발하는 것들은 소장에서 면역력과 관계되고 영양분의 흡과 관계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뷰트리산도 이렇게 돼 있죠?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하나는 뷰트리산, 하나는 락토바실러스, 하나는 비피도박테리움 이렇게. 그 락토바실러스가 의미하는 게 면역력과 흡수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게 유산균입니다. 어떤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들어가는 거. 그리고 흉선에서는 아연, ZM, 아연도 면역력의 보고입니다. 일단은 이런 걸로 버티시게 하셔야 돼. 김효경 리더님이 화면을 끄셨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